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뭐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저희 팀에서도 지금 한 두세 건 정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요. 작년부터 저희 채널을 구독한 분들은 제가 세운지구 임장을 다녀온 영상이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때 당첨되었던 아파트가 드디어 다 지어졌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사전 점검을 하러 오라는 초대장이 옵니다. 이 아파트의 건설사인 푸르지오가 보냈어요. 그리고 사전 점검이 뭐냐면요, 입주하기 전에 혹시나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 사전 점검을 가려고 했는데,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인부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냥 대소변을 본다는 기사도 있고, 싱크대 배관이 터져 오수가 새어나온다는 기사들도 있고, 어디는 또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건 전문가가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전 점검 업체들을 알아보던 차에 홈체크라는 점검 업체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전 점검은 크게 육안 점검과 장비 점검으로 나뉘는데요. 육안 점검은 말 그대로 두 눈으로 직접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하자를 발견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따로 사진을 찍은 뒤 전부 기록을 합니다. 장비 점검은 다양한 장비로 단열, 누수, 난방, 공기질, 그리고 라돈 측정까지 육안으로 잡아낼 수 없는 요소들을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합니다. 사전 점검의 순서는 저 같은 경우 현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주방, 침실 순서로 진행을 했는데요. 홈체크 전문가분들께서 마치 내 집을 점검하는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점검자들의 건축 경력이 최소 20년 이상의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니까 더욱 신뢰가 가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도 전문가 포스가 훌훌 풍기더라고요. 컨텐츠를 같이 제작한 홈체크는 4년 연속 업계 점유율 1위, 고객 만족도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점검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홈체크에서 사전점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세요. 지금은 육안 점검을 할 건데요. 그러면 육안 점검을 할 때 이 현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나요? 먼저 일반적으로 현관이 그렇습니다. 고객님들 생각에 세대 안쪽의 현관만 볼 수가 있는데 밖에부터 봐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현관문에서는 밀폐가 잘 돼야 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밑에는 틈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는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가구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바닥 부분의 틈새입니다. 이 틈새에 먼지가 들어가면 청소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네. 특히 이 신발장 하부 안쪽에 보면 그 틈새 안쪽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에 벌레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밑에까지 실리콘이 다 돼야 됩니다. 네. 자, 욕실도 똑같습니다. 외부 문틀 또 문도 단차가 돼서 흔들리죠? 네네. 요 흔들리는 거 잡아 보시고 또 저 위쪽에도 틈새가 있습니다. 요런 틈새를 보고 들어갑니다. 네. 자, 타일 자체에서 이렇게 중앙에가 이렇게 물이 고이면 네. 습도가 높아집니다. 네. 내부의 습도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곰팡이가 슬게 되고 그죠.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타일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협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시죠? 완전 다르죠. 바닥이 들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시공사에 책임을 져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시공이 잘 돼 있냐 못 돼 있냐는 욕실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욕실에서 하자가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시공이 잘 됐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다른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주방은 가구가 주를 이룹니다. 가구 사이 틈새가 마감이 안 됐다든지 또는 문 수직이 안 맞다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이쪽에는 위에는 틈새가 좁고 밑에는 넓습니다. 여기 이 사이 틈새를 보면 네, 그래서 그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싱크볼에서 물을 사용합니다. 그죠. 물이 타고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고 흘러 들어가면 이 흘러 들어가는 물을 막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넘치도록 이렇게 올라오는 상판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밑에 고를 파줍니다. 물 끊김 장치라고 해서 고를 파준 두 가지가 다 없다면은 결국에는
실리콘으로 여기를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 틈새도 전부 다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주방 같은 경우는 이런 먼지들이 쌓이지 않게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 이 공간에서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도배하고 마루가 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단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창문입니다. 창문을 수직 볼 때는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스토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스토퍼에다가 문을 이렇게 딱 완전히 열어서 붙여놓은 다음에 한쪽 스토퍼는 붙었고 한쪽은 떨어졌다면 이건 수직 조율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만져보시면 도배가 창문 옆으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요거 보고 올려붙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올려붙임이 밑에도 돼야 되는데 이 밑에가 지금 올려붙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실외기실도 점검을 해야 되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실외기실만도 아니고 대피 공간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실외기실 같은 경우는 입구도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불이 났을 때 막아줄 수 있는 문. 손잡이가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또 이 문이 이렇게 열리면 창문 쪽으로 갑니다. 창문 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세게 열리면 창문하고 이 부딪히면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토퍼를 달아줘야 됩니다. 대피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벽 페인트라든지 천장 페인트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시공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코킹이 지금 실리콘이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놓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비 점검을 네네네. 진행할 건데요. 네네.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장비 점검 같은 저희 홈체크에서는 먼저 그 공기질, 그리고 레벨기, 그 다음에 열화상, 라돈 이렇게 저희가 4가지 항목을 저희 전문 장비를 이용을 해서 고객님을 대신해 제가 측정을 해드리고 하자가 발견을 되면 저희 어플에 기록도 하고 점검이 끝나자마자 고객님한테 바로 전송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요 라돈 아이라는 이제 간이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라돈 아이를 저희가 각 실하고요, 그다음에 공용 욕실, 거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네. 라돈 측정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수치를 보시면 여기는 4고요. 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로 나오셔서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기준치인 148 이하보다 한참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같은 이제 공기질 측정기고요. 오염물질이 이제 공기 중에 많이 있다고 감안을 네네네. 하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아, 네.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위에 이게 폼알데하이드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유기성 화학 물질인데 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가 0.1인데요. 지금 0.2546 왔다 갔다 하세요. 기준치에 지금 한 2배, 3배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거고요. 네. 밑에 보시면 이건 0.5가 기준치입니다. 근데 지금 1.30, 3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현재 수치는 한 1.3배 정도 나오신 거예요. 일단 새 아파트는 장판, 벽지, 접착제, 콘크리트, 단열재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 마감재가 좀 완전히 건조돼가지고 오염물질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 한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데가 한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네. 새 집으로 이사를 가지 말라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사를 갈 때 네. 항상 한 2년이나 3년 살았던 집으로 이사를 가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죠. 이런 공기질과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기계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전자식 그 레벨기고요. 고객님 세대의 이런 바닥 수평이나 창틀하고 문틀, 수직 수평. 저희가 이걸 점검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거 좀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물론 여기 이제 그 바닥 마루라든가 여기 이제 미장 공사를 하신 분들도 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사용을 해서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여기 이제 양생 과정에서 바닥이 좀 기울거나 마루 작업을 할 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수평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각 코너를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재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차 범위를 150mm에서 위아래로 10mm씩 둬서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시공사에 한번 수평을 점검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접수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장비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어떤 체크를 하게 되나요? 단열재를 시공한 부분을 저희가 이 카메라로 확인을 했을 때 단열재가 그 잘 시공되어 있는 부분은 온도가 균일해야 되는데 한 섹션에서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면 저희가 보통 기준을 4도 이상 차이가 나면 하자라고 접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음. 그 춥지 우리 집은 난방을 네. 했는데 그리고 똑같은 집인데 네. 바로 옆집은 난방비가 10만 원 나오는데 우리 집은 20만 원 나온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군데군데 파랗게 이제 구멍도 보이시죠? 네. 사실은 단열재를 빼먹은 건 아니고요. 단열 마감이 조금 안 된 거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이거를 보수를 해주나요? 예,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지금 좌측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쪽도 보시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파란색으로 지금 네네. 표시가 되네요. 근데 고객님 집은 아마 거의 지금 단열 마감이 좀 잘 안 된 걸로. 그리고 지금 하부.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네네네. 여기 지금 찬기온이 저 밑으로 지금 나오고 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호 주변 전체가 지금 마감이 상태가 썩 좋지를 않고요. 네. 계속 보시면 똑같은 것들이 좀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또 다음에 또 보시면 네. 고객님 집은 이렇게 지금 난방이 켜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난방 배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창호 끝부분까지 난방 배관이 잘 시공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베란다나 발코니가 네. 그 확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죠, 그죠. 네. 여기 창호까지 안 가게 되면 밑부분의 결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좀 창호에 잘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라인까지 까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곳이 네. 여기 보시면 욕실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화장실 점검구라고 하고요. 네. 안에를 보셔가지고 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뭐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작업자분들이 여기다가 쓰레기 이렇게 하고 투기하고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팀에서도 지금 한 두세 건 정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요. 예. 저희 집은 없나요? 그럼? 예, 이게 지금 괜찮고요. 저희가 만약에 오게 되면 일단 육안으로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화상 카메라로 네.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별다른 뭐 배관상에 큰 문제는 없는지 여기 이렇게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 집은 큰 이상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사전 점검이 잘 끝났는데요. 끝나고 바로 저한테 이 보고서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 지금 점검이 끝나자마자 점검 내용을 고객님한테 바로 즉시로 보내주는 업체는 저희 홈체크가 유일하고요. 아, 정말요? 그럼요. 그럼 지금 발송이 된 거네요? 네, 지금 전송해드렸고요. 그럼 지금 제 이메일로 왔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오늘 점검을 똑바로 했는지 홈체크가 바로 체크 가능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메일로 지금 하자들을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시공사한테 접수를 해야 되나요? 시공사들이 자체 어플을 개발을 해서 네. 접수를 하라고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플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너무 네, 복잡하고 네, 네, 네. 방금도 같이 막 어플 만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다운로드도 잘 안 되고 네. 메뉴도 되게 많고 이래서 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건축을 잘 모르시는 이제 일반 고객님들은 그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한테 대응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고객님 대신해서 접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접수가 다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가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하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입주를 하시게 되면 입주지원센터에 보통 이제 시공사 직원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상주를 하면서 이제 급한 AS는 처리를 해주는데 네. 사실 이게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네네. 요 사전 점검 기간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적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가장 베스트는 사전 점검 기간에 네. 빠르게 하자들을 파악하고 네. 이거를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전 점검을 저희가 몇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물론 제공해주신 체크리스트로 혼자서 사전 점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 단열이라든지 아니면 이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이런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거 말고 장비상으로만 봐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들과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홈체크에서 이 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월, 3월 달에 신청하신 고객님 상대로 저희가 1만 원권 상품권 지급할 계획입니다. 2월, 3월에 홈체크를 통해서 사전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 이벤트에 신청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홈체크와 함께 이 사전 점검을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사전 점검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 사전 점검을 도와주신 홈체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